지금 너희는 일부 환경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지구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오존층이 고갈되거나 열대우림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처럼 뚜렷한 사안들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너희 행성에서는 빠른 속도로 토양이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곡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된 건 토양을 복원하자면 시간이 걸리는데 너희 기업농들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생산해낼 땅을 원하기에 계절에 따라 경작지를 번갈아 사용하던 옛 농사법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는 토양의 복원력을 보상하기 위해 작물이 더 빨리 자라게 하는 화학 제품인 농약을 땅에 들이붓는다. 하지만 모든 일에 그러하듯이 이 경우에도 너희는 어머니인 자연을 대신할 인공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비슷하게나마 대신 제공할 수 있는 인공제품을 너희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자양분이 담긴 쓸만한 상층토라고는 2에서 3인치밖에 불과할 정도로 토양이 부식되고 있다. 달리 말해 너희는 갈수록 자양분이 더 적은 토양에서 더 많은 곡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 철분도 없고 미네랄도 없으며 통상 흙에서 제공된다고 여기던 어떤 것도 없다. 더 나쁜 것은 토양을 복원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땅에 들이부었던 화학약품들로 가득 찬 음식물들을 너희가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기간에 몸에 뚜렷한 해를 끼치지는 않더라도 결국에 가서 너희는 이 잔류 화학약품들이 몸에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할 것이다. 경작지의 빈번한 갈아엎기로 인한 토양 부식이라는 이 문제가 널리 알려진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작 가능 토지의 급속한 축소가 다음번에 유행시킬 대의 명분을 찾고 있는 여피 환경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환상 역시도 아니다. 어느 지질학자나 붙잡고 물어보라. 그러면 그에 관해 넘칠 만큼 들을 것이니 그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현상이어서 재난을 초래할 정도의 문제이다. 이것은 너희 어머니이자 모든 생명을 주는 지구를 위태롭게 하고 고갈시키는 허다한 방식들 중 하나에 의해 지나지 않는다. 너희는 지구의 필요와 그것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다. 너희는 너희 욕망을 만족시키고 당장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부풀려진 너희 필요들을 충족시키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쫓는 인간의 무한한 갈증을 시킬 때 말고는 너희 행성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 역시 한 생물 종으로서 충분함이 정령코 충분해질 때가 언제일지 자문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지만 너희는 환경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들의 경고에 무심하다. 너희 행성의 생활 양식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진실로 중요한 모든 문제들에서처럼 이 문제에도 쉽게 분간할 수 있는 원형이 있으니 너희는 이미 그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는 신조어를 주조해낸 바 있다. 바로 돈의 자취를 쫓아라이다. 너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꿈이라도 꾸고 싶다면 거기에서 돈을 제거하라. 아니면 하다못해 그것의 불투명성이라도 제거하라. 사람들은 부끄럽거나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을 숨기기 마련이다. 너희 대다수가 자신의 성행위를 숨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너희 대다수가 자신의 돈을 숨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너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너희는 재산 문제가 대단히 사적인 문제라고 여긴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만일 모두가 모두의 금전 상황에 대해서 모조리 다 알게 되면 너희 나라와 너희 행성에는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인간 사회의 운영에서 공평함이나 평등, 솔직함과 선에 대한 참된 우선시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경제에서는
공평함이나 평등, 솔직함이나 공동선을 가져오기란 불가능하다. 돈을 감추는 게 너무 쉽기 때문이다. 너희는 받은 돈을 실제로, 다시 말해 물질적으로 감출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회계사들이라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기업의 돈을 숨기거나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돈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남들이 정확히 얼마를 갖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는지 알 방도가 없다. 눈속임은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건 역시 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액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연봉 5만 7천 불짜리의 일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연봉 4만 2천 불짜리 일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만일 모든 돈 거래가 투명해진다면 어쨌든 임금 차별 같은 건 무사히 넘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리란 점이다. 어떤 기업이나 직원 전체의 봉급 일체를 강제로 발표해야 할 때 지구상의 모든 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특정 직급들의 급여 수준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실제 보수를 발표해야 한다면 말이다. 그러면 배후에서 양쪽을 들쑤셔 어부지리를 취하는 이는 없어질 것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식도 없어질 것이고 이봐 여자 한 명 쓰는데 3분의 2 값이면 되는데 왜 더 많이 줘야 하지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비위 맞추기라든지 상사에게 아부하기, 잘 나가는 자리라든지 사내 정치 같은 것들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고도 아주 많은 것들이 일터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돈의 자취를 벗기는 간단한 조치 하나로. 생각해보라. 만일 너희 모두가 각자가 지닌 돈의 액수와 너희 산업체와 기업과 그 임원들의 실소득액만이 아니라 각 개인과 기업들이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다면 이것만으로도 상황이 바뀌지 않겠는가? 확실한 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안다면 그들 중 90%는 참아내지 못하리라는 사실이다. 사회는 엄청난 불균등 상태인 부의 분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를 얻는 방식이나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자세하고 신속하게 알려진다면 말이다. 합당한 행동을 양산하는 데 있어 공공의 점검이라는 빛을 쬐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 소위 너희의 양지법이라는 것이 너희 정치체계와 통치체계에 가공할 추잡함을 일부나마 청소하는데 그토록 큰 역할을 해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공청회와 공개청문회는 20년대와 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너의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와 지역구들만이 아니라 주 정부들에서까지 횡행했던 밀실 노름들을 제거할 만큼 큰 역할을 했다. 이제는 너희 행성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보수를 다루는 방식에도 약간의 양지를 가져올 때가 되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다. 이것은 도전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모든 돈, 너희의 모든 지폐와 동전과 주의 통화를 내던지고 다시 시작할 테면 해보라고 도전한다. 널리 공개되고 완전히 투명하고 금방 추적되고 완벽하게 책임지는 국제통화제도를 발달시키고 남들에게 봉사한 서비스와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채권을, 사용한 서비스와 소비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채무를 받는 세계 공용 보수체계를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투자 수익과 상속재산, 시합상금, 봉급과 임금, 사례금과 사은금 따위의 모든 것이 이 채권 채무 방식에 근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외에 달리 유통할 수 있는 통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니 채권 없이는 아무것도 구입하지 못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채권 채무제표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노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책에는 그런 시나리오에 접근한다. 사람들은 지금 너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거나 적어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단지 서로에 관해서만이 아니다. 너희는 매사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기업들이 얼마를 대금으로 지불하고 얼마를 쓰는지도 각 항목별 가격만이 아니라 각 항목별 비용이 얼마인지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기업들이 모든 가격표에 가격과 그것의 비용이라는 두 가지 금액을 기입해야 한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할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가격이 내리지 않겠는가? 경쟁이 심해질 테니 공정거래를 부추기지 않겠는가? 너희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새로운 세계 공용 보수체계 하에서는 채무와 채권의 이동은 즉석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완전히 투명할 것이다. 즉, 누구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것도 비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것도 사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 공용 보수체계는 그 같은 공제를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입에서 매년 전체 소득액의 10%를 공제할 것이다. 소득세나 신고 서류나 공제 계산서나 도피처 만들기나 애매하게 꾸미기 같은 건 일체 없다. 왜냐하면 모든 내역들이 공개될 것이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10%를 내놓는지 그리고 누가 내놓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발적인 공제금은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모든 정부 정책과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 체계 전체가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투명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그런 일에 동의하지 않겠지. 그 이유는 그런 체계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왜 너희는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할까? 내가 그 까닭을 말해주지. 그것은 너희가 현재 유리함과 우세함과 최대한의 이용과 소위 적자 생존에 근거하여 상호작용하는 사회제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계몽된 모든 사회들이 그러한 것처럼 만인의 생존과 만인의 평등한 이익과 만인을 위한 행복한 삶의 제공이 바로 너희 사회의 주요 목적과 목표가 될 때 그때는 보안과 은밀한 거래와 탁자 및 조작과 감출 수 있는 화폐에 대한 너희의 필요도 사라질 것이다. 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정도가 덜한 불공정과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좋았던 구식 부정부패들을 얼마나 많이 제거할지 실감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의 비결, 여기서의 슬로건은 투명성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조치와 모든 구입, 모든 판매, 모든 거래, 모든 기업 행위와 판매가 책정과 임금 협상, 그 밖에 다른 모든 결정들을 모두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할지 얼마나 비명을 지를지 상상해 가지 않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공정함을 양산하는데 투명성보다 더 바른 것은 없다. 투명성이란 단지 진리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으니 진리를 알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정부와 기업과 권력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이 명백하고도 단순한 진리가 자신들이 고안해낸 정치, 경제, 사회제도 그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그것의 토대가 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계몽된 사회에는 비밀이란 게 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누구나 남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벌고 임금과 세금과 연금으로 얼마를 지불하는지 다른 기업들이 어느 만큼 청구하고 사고 파는지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만큼의 이윤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너는 왜 이것이
계몽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줄 아느냐? 계몽된 사회들에서는 아무도 다른 누군가를 희생하여 무언가를 얻거나 뭔가를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개 사회라면 그것이 과격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계몽된 사회라면 그것은 지극히 타당한 생활 방식으로 보일 것이다. 또한 이런 투명성의 개념은 화폐 영역을 넘어 개인적인 인간 관계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너희 행성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숨겨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개인 관계에서 그리고 사실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그것은 상실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잃거나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관계 당사자 모두가 모든 걸 다 아는 관계야말로 최상의 인간관계이며 당연히 최상의 남녀관계이다. 투명성이 슬로건일 뿐 아니라 유일한 단어이고 그냥 어떤 비밀도 없는 이런 관계들에서는 제지당하거나 가려지거나 채색되거나 숨겨지거나 기만당하는 일이 없다. 빠뜨리거나 말하지 않는 일도 없다. 어림짐작하거나 꾸미는 일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어지럽게 춤추거나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 남을 눈부시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신적 사생활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사적인 과정을 밟아갈 안전한 공간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단지 너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는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고 말할 때는 진리를 말하며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 때는 결코 진실을 유보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두 번 다시 거짓말하거나 감추거나 말이나 마음으로 조작하거나 너희의 진실을 비틀어 대다수 인간 교류의 특징인 또 다른 수많은 뒤틀림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실토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며 그들에게 애누리 없이 주라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개인들이 모든 자료를 갖도록 보장해주고 그들이 어떤 주제에 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도록 보장해주라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공평함과 공개성과 그리고 말하자면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단편적인 생각들과 모든 사적인 두려움들, 모든 어두운 기억들, 모든 스쳐가는 판단이나 견해나 반응들까지 토론과 검토 대상으로 탁자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투명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정신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건 너희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직선적이고 공개적이고 솔직하고 완벽한 교류이다. 그럼에도 그런 수준에서조차 이것은 주목할 만한 개념이고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개념이다. 사회 전체가 이와 같은 투명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세워진다면 내가 말하노니 세상 질병의 반이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다. 세상 근심의 반과 세상 갈등의 반과 세상 분노의 반과 세상 좌절의 반이. 아참,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이 찾아올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얼마나 자주 보통 사람들이 깽깽이 바이올린처럼 놀림감이 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품처럼 이용되고 조작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철저하게 사기당해왔는지 마침내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투명성은 60일 안에 그 대부분을 청소할 것이다. 깨끗이 없앨 것이다. 다시 한번 너를 초대하노니 다음 것들을 그냥 한번 생각해보라. 네 생각엔 너희가 이런 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더 이상 어떤 비밀도 없고 완전 무결한 투명함만이 존재하는 삶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없는가? 너희가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감추는 것은 대관절 어떤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실이 아닌 것은 대관절 어떤 것이며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사실인 것은 대관절 어떤 것이냐?
생략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저지른 그런 거짓말들이 너희 세상을 너희가 진실로 원하는 것으로 만들었느냐? 친목과 비밀 유지로 이루어지는 조작된 시장이나 특정 상황이나 혹은 단순히 어떤 개인에 대한 조작이 진실로 우리를 이롭게 해주었느냐? 프라이버시라는 게 과연 우리 정부와 기업과 개인들의 삶이 잘 되도록 해주었느냐? 만일 모두가 뭐든지 다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여기에 하나의 역설이 있다. 너는 이것이 너희가 신과의 첫 번째 만남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모르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재즈 연주가 끝나고 게임이 끝나고 탭댄스가 끝나고 섀도우 복싱이 끝나고 크고 작은 기만들의 길고 긴 자취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걸 지금껏 두려워했다는 걸 정말 모르겠느냐? 하지만 좋은 소식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겁먹을 까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틀렸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각자는 나름의 특정한 신학 틀 안에서 신이 주는 최악의 벌이라는 어떤 관념, 개념들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너희가 그 모든 드라마들을 즐긴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기는 싫지만 그럼에도 말하노니 그냥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너희는 죽는 순간 너희의 삶이 완전히 투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라야 비로소 삶을 사는 동안에도 그것이 완전히 투명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공식이 여기에 있다. 이 책의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진리를 말하는 5단계를 다시 음미해보라. 날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에 따라 살아라. 너 자신과 네가 그 삶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하라. 그런 다음 벗을 준비를 하라. 투명성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것은 모든 사소한 감정과 생각과 발상과 두려움과 기억과 고백 따위를 뱉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너희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라는 이야기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너희는 신체를 발가벗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감정은 발가벗을 수 없는가?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하는 걸 그만두지는 않겠다. 그만큼 그 대가가 엄청나기에. 숨겨진 과정이 없게 하라. 투명성에 근거한 사회를 세워라. 누구에게나 모든 걸 항상 진실대로 말하라. 계몽된 사회들은 바로 이 몇 안 되는 개념의 사회 전체를 근거하여 세워왔다. 물론 이 계몽된 사회들이란 너희 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너희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하지만 그 같은 신사상 체계가 어떤 건지 체험하려고 너희 행성을 떠날 필요는 없다. 아니, 너희는 너희 집조차 떠날 필요가 없다. 자기 가정, 자기 집에서 시작하라.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회사에서 시작하라. 그 기업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버는지, 자기 기업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 개개인과 그들 전체가 얼마나 버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줘라. 그들은 충격을 받아 그 지옥에서 벗어날 것이다. 나는 정말 글자 그대로 말하고 있다. 너희는 당장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만들 충격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만일 사업체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느끼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공평함과 정당함, 적절한 보수에 대한 보다 나은 감각이 자연스럽게 그 일터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들에게 너희가 제공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정확하게 알려줘라. 생산비와 가격, 두 가지 금액을 가격표에 함께 적어 넣어라. 그렇게 해도 너희는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고객들이 너희의 생산비대 가격 비율을 안다면 너희가 자기들 것을 훔쳐가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운가? 만일 그렇다면 챙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챙겨라 대신에 정당성의 기초 영역 속에서 가격을 다시 책정하기 위해 어떤 식의 조정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검토해보라. 나는 감히 너희더러 이렇게 해볼 테면 해보라고 말한다. 나는 감히 너희에게 도전한다. 그렇게 하자면 너희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배려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 고객이나 손님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당장부터 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선택은 너의 것이다. 낡은 체제인 지금의 패러다임을 계속 지지할 수도 있고 표지판을 새로 세워 세상에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도 있다. 너희 자신이 그런 새로운 길일 수 있다. 모든 것에서. 단지 사업만이 아니고 단지 너희의 개인 관계들만이 아니고 단지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전반적인 인생 체험의 이런저런 측면들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새로운 길이 되라. 더 고귀한 길이 되라. 가장 위대한 길이 되라.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온 세상이 너희를 따르고서야 비로소 기뻐하며 그 길을 받아들이려느냐? 이것을 오늘 너희의 물음으로 삼아라.